자, 지수법칙. 오늘 수업하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유튜브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유튜브 보고 공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은 지수법칙. 자, 지수법칙은 세상 정말 쉬운 거야. 정말 쉬워. 지수법칙은. 자, 지수법칙은 왜 쉬우냐면 우리가 더하기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게 곱하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수의 덧셈을 이를 맨날 더하는 게 귀찮잖아. 이를 4번 더해서 쓸 건데 이게 귀찮으니까 이제 더하기를 곱하기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2를 4번 더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너희들 대답이 그냥 이해만 쳐. 네. 뭐 4까지가 칠 필요 없어요. 이해만 쳐. 이런 거 너네 잘하잖아. 이응 이런 거 잘하잖아. 잠깐만. 미안, 이거 좀 코로나 뭐 재난 문자 오면은 화면이 꺼지더라고. 자, 우리가 덧셈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덧셈의 간편화가 된 것이 곱셈이야. 맞지? 그러면 우리 2라는 숫자를 계속 거듭해서 곱하는 것을 나도 이거 쓰는 것도 너무 귀찮아서 이것 좀 어떻게 안 되나 해서 쓴 게 2에 4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제 이 밑에 있는 애를 갖다가 이름을 밑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 들어가 있는 애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수라고 놓고 이 지수가 의미하는 것이 이 밑이 몇 번? 4번 곱해졌습니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이라고 했었잖아. 자, 그래서 그 거듭제곱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땡땡땡 가서 내가 a를 곱했는데 내가 이 a를 곱한 횟수가 전체 내가 n번을 곱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n번을 곱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썼냐면 a의 n제곱입니다 라고 써놓고 이 a에 해당하는 애의 이름을 우리가 밑에 있어서 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위에 있는 n이라고 내가 곱해진 횟수를 의미하고 있는 게 이 지수라는 애였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는 뭐라고요? 밑이 곱해진 횟수였어. 밑이 곱해진 횟수였어.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자, 제일 첫 번째. 자, a의 n제곱과 a의 n제곱이 있어서 얘네들을 곱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m과 n은 자연수야. 반드시 우리는 자연수 범위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a의 n제곱에 더하기 n제곱 지수끼리의 합이 되더라 이거야.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요걸 하기도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자, 2의 세제곱하고 3의 세제곱이 있어. 계산이 돼 안 돼? 이걸 뭔가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없어? 더 이상? 없지. 네. 더 이상 간단하게 뭘 표현할 수가 없지. 왜? 밑이 서로 다르니까.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뭔가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일단 지수 법칙을 쓰겠다라는 거는 지수 법칙을 쓰겠다라는 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반드시 밑이 통일이야. 밑이 같은 상태에서의 지수들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이건데 자, 얘를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숫자를 바꿔 쓰는 게 제일 좋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이 있고 a의 세제곱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떻게 안 되나 이거야. 그럼 봤더니 a가 제곱이 됐다라는 건 a를 몇 번 곱한 거지? 2번 곱한 거야. a의 세제곱이라는 건 a를 갖다가 3번 곱한 거야. 그럼 a를 2번 곱한 것과 a를 3번 곱한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곱했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a가 총 몇 번이 곱해진 것과 같아? 5번이 곱해진 거랑 같지? 아, 그러면 우리가 a의 제곱에 곱하기 a의 세제곱이라는 걸 a의 2번 곱해진 것과 3번 곱해진 걸 더해서 a가 총 5번 곱해졌네요 라고 읽을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아니 그렇다면 아니 너가 지금 n번 곱해져 있는 애인데 거기에 다시 한번 n번을 곱했다 쳐. n제곱에 다시 전체 n제곱이 됐대.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 a의 n 곱하기 n 지수끼리의 곱셈으로 바뀌더라 이거야. 자, 앞에서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 미시 같은 것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 덧셈이 되는 거야. 미시 같은 것끼리의 곱은 지수의 덧셈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뭔가를 곱한 것에 저 거듭제곱 되어 있는 것에 다시 한번 몇 번을 더 곱했다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보자. 자,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이 제곱이 돼 있다고 생각해 보면 자, 이 제곱의 입장에서의 밑은 얘가 밑이야. 다시 얘기해서 얘는 지금 현재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a의 세제곱이 2번 곱해졌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뭐라 했지? 밑이 같은 것끼리는 지수끼리의 덧셈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처럼 보이냐면 3 더하기 3이지. 3 더하기 3이잖아. 우리 아까 덧셈을 갖다가 편하게 하기 위해 쓴 게 뭐였어? 곱셈이었지.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a의 6제곱입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계산이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네.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밑에 있는 문제 몇 개만 볼게. 밑에 확인 문제 1-1번. 자, 확인 1-1번 보면 자, 2의 제곱에 곱하기 2의 5제곱이면 자, 얘가 지금 밑이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지? 밑이 같은 상태에 지수가 2고요. 지수가 5예요. 같은 것끼리의 곱셈은 우리가 뭐라 쓸 수 있었냐면 지수끼리의 뭐와 같다? 덧셈과 같다. 그래서 얘가 2의 7제곱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얘가 1번이었고 자, 2번에서 a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가 있냐면 밑이 같은 것끼리 3번을 곱했을 뿐이고 뭐 상황이 바뀌는 건 전혀 없어. 밑이 같은 것끼리의 곱은 지수의 덧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는 a에 자, 생략되어 있는 거지 한 개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해서 얘는 a의 6제곱이에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3의 세제곱의 전체 4제곱이라는 거는 3의 세제곱을 미치로 하는 것을 몇 번? 4번 곱했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얘가 3의 3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자, 얘를 그래서 계산하면 3의 12제곱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이 상황이지. 자, 그러면 네 번째 a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고 자, 요 바깥으로 다시 한번 4제곱이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깥에 우리 항상 바깥에부터 좀 볼게. 얘 바깥에를 기준으로 보면 요거 자체를 4번 곱했다잖아. 근데 요 안에서도 또 다시 보면 2의 제곱이라는 거를 3번 곱했거든. 아니 그렇다는 얘기 얘는 한 방에 싹 지워버리면 얘는 A에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는 걸 한 방에 곱해도 괜찮다고.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A의 6, 4, 24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듭제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간략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밑이 같은 것끼리의 곱셈은 덧셈으로 지수의 덧셈으로 밑이 같은 것끼리의 곱셈은 지수의 덧셈으로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다시 한번 거듭제곱은 우리가 곱셈으로 그러면 여기서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A의 N제곱에 다시 M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니? 자리 바꿔도 상관없지. 네. 이렇게 써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이 없다고. 네. 자, 봐봐. 자, A의 세제곱에 지금 제곱을 했을 때 얘는 지금 A의 세제곱이 2번 곱해진 거라서 A의 6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A의 6제곱이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봐도 되지 않느냐 이거야. A의 제곱에 곱하기 A의 제곱에 곱하기 A의 제곱으로 봐도 되지 않아?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 6 되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A의 2의 전체 몇 제곱이었다는 얘기야 원래? 세제곱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얘도 얘랑 같은 거라고. 그럼 나는 필요에 의해서 이 지수를 내 맘대로 변형을 시켜도 괜찮다라는 거야. 더하기 그 관계만 성립할 수 있도록. 자, 일단 이렇게 하나. 자, 세 번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A의 M제곱이 있고 A의 N제곱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이걸 나눠볼 거야. 얘를 이걸 나눠볼 건데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도 숫자로 갖고 얘기를 할게 그냥. 너희 문자로 보면 좀 어려울 거라서. 자, 예를 들어서 A의 7제곱이 있고 나누기 A의 5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나누기는 뭘로 바꿔서 풀어? 곱하기로 바꿔서 풀지. 대신에 곱하기로 바꾸는 대신에 뒷부분이 뭐가 돼요? 역수가 되죠. 그럼 얘는 A의 7제곱에 곱하기 A의 5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역수를 취할 거니까.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A가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 곱해진 거고 뒤쪽에 있는 애는 지금 A분의 1이 5번 곱해진 거야. A분의 1이 5번 곱해진 거라서 A분의 1, A분의 1, A분의 1, A분의 1, A분의 1. 자, 이렇게 곱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랑 얘랑 약분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약분이 되고 결국 남는 건 A가 2개만 남아서 얘가 지금 계산 결과가 A의 제곱이 돼. 계산 결과가 뭐가 된다고? A의 제곱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수와의 관계를 봤을 때
이 7이라는 숫자에서 이 5라는 숫자를 뭐 해주면 여기서 여기를 뭘 해야 2가 나오겠어? 빼야지 2가 나오겠지. 빼야지. 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관계가 나누기의 관계에 있을 때는 A의 7 나누기 A의 5라는 것은 우리가 지수끼리,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빼기와 같은 거구나. 해서 A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상황을 좀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7이라는 숫자랑 5라는 숫자를 봤을 때 7이라는 숫자가 좀 더 큰 숫자지. 7이라는 숫자가 좀 더 큰 숫자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숫자가 조금 더 큰 거지. 자, A의 N제곱에서 빼기 N제곱이라 쓸 건데 이거는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클 때.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클 때.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거 세제곱이라고 하고 너도 세제곱이라고 할게. 같은 거 아니야? 지수가 서로 같잖아. 밑도 같고 지수도 같아. A 곱하기 A가 되고요. 자, 뒤에 거 역수로 바꿀 거니까 얘는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이 돼요. 약분되고요. 약분돼요. 그럼 결국에 남는 숫자가 얼마 남아? 그럼 다 사라지니까 1일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얘는 지금 A의 세제곱에 나누기 A의 세제곱이라는 걸 해봤더니 일단 나누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수끼리 빠지는 거야. 지수끼리 빠지는 거야. 그럼 빠지고 나면 A의 0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고 그때 무조건 얼마야? 1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연수 범위가 아니죠. 0이라는 숫자는 자연수 범위는 아니고 정수 범위인데 자, 우리가 일단 아까 전에 내가 맨 처음 애당초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반드시 지수가 자연수여야 된다 그랬어. 반드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우리는 이 지수 법칙을 쓸 거라 그랬는데 선생님 얘는 0이라는 숫자는 정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A의 0제곱, 그러니까 밑이 뭐가 되든지 간에 너의 0제곱은 무조건 1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서 너를 뺄 건데 그 값이 서로 같은 m과 n이 서로 같을 때는 그냥 1 나오는 거라고. 자, 그럼 마지막 뭐가 또 있냐면 얘 3개 있고 얘 5개 있다 칠게. 이번에 뒤에 있는 숫자가 좀 더 커졌지. 그럼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커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A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 약분시켜보면 너랑 짝꿍끼리 다 약분시켜서 1 만들었더니 남는 숫자가 A분의 1이 2개 남았네.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된 거냐면 A의 제곱분의 1이 된 거죠. A의 제곱분의 1이 된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네. 아니 지금 뭐 됐다고요?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 중에 뒤에 있는 숫자가 지금 더 커졌더니 뒤에서 앞에 뺀 것 중에 지금 뒤 숫자에서 앞에 숫자를 뺀 것이 지금 분모로 내려가는 역수의 꼴이 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얘가 A의 제곱분이라는 것이 A의 5-3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A의 제곱분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수 법칙으로 그냥 통일성 있게 가자면 통일성 있게 가볼게. 아니 뭐 A의 세제곱이고 나누기 A의 5제곱이면
자, 나누기를 했다는 건 지수끼리의 뺄셈을 했다라는 건데 지수끼리 뺄셈을 해볼게. 3에서 빼기 5 했어. 그럼 A에 뭐 되냐면 마이너스 2제곱이야. 에이씨, 음수 나왔네. 에이씨, 음수 나왔네. 근데 얘를 사실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A의 제곱분의 1이 되죠. 얘를 계산하면 A 제곱분의 1이잖아. 해봤잖아, 위에서. 그럼 이렇게 두 개만 놓고 우리가 관계를 따져보면 이 두 개만 놓고 관계를 따져보면 자, 요 마이너스 없다고 생각해봐. 너랑 나랑 무슨 관계야? 역수지? 너한테서 뭐가 붙었더니 마이너스가 붙었더니 역수가 되네. 뭐 됐다고? 너한테서 마이너스 붙이면 역수 된다고. 너한테서 뭐 붙이면 마이너스 붙이면 역수 된다고.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 연습을 좀 해볼게. A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그러면 A의 몇 제곱분의? 3제곱분의 1이라고.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그럼 얘 뭐라고요? 2의 3제곱분의 1이라고. 뭐 5의 마이너스 제곱 2예요.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5의 제곱분의 1이라고. 그럼 지수에 어떠한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하는 너의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역수를 뜻하는 거예요. 밑에 대해서 역수를 시키는 거죠. 다시. 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 A의 5제곱에서 나누기 A의 세제곱을 하면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뺄셈이라 A의 5 빼기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A의 제곱이라 쓸 수 있다고. 자, A의 5제곱이 있고 나누기 A의 5제곱이 있으면 얘는 A의 0제곱이 되면서 뭔가의 0제곱은 무조건 1이라고. 이건 외워. 네. 자, A의 세제곱이 있고 나누기 A의 5제곱이 있으면 얘는 A의 3 빼기 5가 되면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역수를 뜻하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교재 옆에다가 지금 이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밑이 뭐가 되었든 0제곱은 무조건 1이야. 밑이 뭐가 되었건 0제곱은 무조건 1이고 밑이 뭐가 되었던 지수에 뭔가 음수가 붙었어. 지수에 음수가 붙었다는 얘기는 역수가 된다는 얘기야. 지수에 음수가 붙었다는 건 역수가 되겠다는 얘기야. 요것 정도는 알고 있어도 돼.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확인 2-1번 보면 자, 1번 A의 8제곱이 있고 나누기 A의 5제곱이 있으면 자, 결론은 이거야. 이걸 또 굳이 한글로 얘기하자면 밑이 같은 것끼리의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이라고. 밑이 같은 것끼리의 나눗셈은 뺄셈이 된다. 자, 그러면 A의 여기 지금 8제곱이라고 했고 얘가 5제곱이라고 했으면 A의 8에서 5를 빼는 거라서 그냥 얘는 A의 세제곱이 된다고요. 자, 두 번째 2번 X의 4제곱이 있고 나누기 X의 9제곱이 있으면 역수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X의 9제곱 되는 거니까 X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이거 확인 2-2번도 같이 할게. 나누기는 좀 더 연습해볼게. 자, 확인 2-2번 10의 9제곱이 있고 나누기 10의 제곱이 있어. 네. 자, 그럼 밑이 뭐가 됐든지 간에 밑이 현재 서로 같지?
위치 같은 것끼리는 지수끼리의 뺄셈이라고요. 그럼 10의 7제곱. 자, 두 번째. A의 8제곱이고 나누기 A의 13제곱이면 자, 이거 그냥 계산할게. A의 8에서 빼기 13이야. 그러면 A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 되는 거냐? 몇 제곱이 되는 거냐? 5제곱 되는 거지.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A 5제곱분의 1로 바꿔. 역수로 바꿔서 써주는 거야. 자, 세 번째. Y의 7제곱이지. 자, Y의 7제곱이고 나누기 Y의 7제곱이면 Y의 7 빼기 7인 거잖아. 그러니까 Y의 0제곱이 되는 거지. 0제곱은 무조건 뭐라고? 1이라고. 외우라고 그지? 자, 4번. X에 지금 15제곱이 있고 나누기 X의 4제곱에 대해서 8제곱이 있으면 자, 요거 밖으로 먼저 계산할 수 있지. 곱셈.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지수끼리 곱셈이었다. X의 15제곱에 나누기 X의 4, 2, 8이 되는 거니까 X의 15에서 8을 빼는 거지. X의 7제곱. 되셨죠? 자, 다섯 번째 5번. 자, 5번은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3제곱 나누기 X의 5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저 이거 보는 거 좀 너무 어려워요 하면 선생님 이거 나누기 보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면 나누기를 다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버려. 나누기를 다 곱하기로 바꿔버려. X의 12제곱에 곱하기 얘는 X 세제곱분의 1이지. 곱하기 얘는 X 5제곱분의 1이 되지.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 분모끼리 먼저 곱해보면 X의 12제곱이고 곱하기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기 하는 거라 8분의 1. 그래서 X의 4제곱이에요. 뺄셈이 될 거, 약분될 거니까. 얘는 12개 있는 거고 얘는 8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12개에서 8개를 뺐으니까 4개가 남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자, 이번엔 어떤 상황인 거냐면 뭔가 곱해져 있는 꼴의 n제곱이야. 뭔가 곱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n제곱이 얘는 계산하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되어 있는 상태처럼 보이냐면 지수가 분배되어 있다는 거야. 지수가 분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자, 얘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얘를 a, b에 대해서 전체 뭐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현재 밑이 뭐냐면 a, b가 밑인 거지. 자, 여기서의 밑은 그러니까 너희가 봐야 되는 건 밑이 어딘지를 잘 봐야 돼. 얘가 밑이야, 얘가. 그럼 A, B를 몇 번 곱했어요? 3번 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걸 갖다가 정리해보면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니? AB 곱하기 AB 곱하기 AB를 쓸 수 있는 거라고. 근데 AB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A랑 B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A 곱하기 B A 곱하기 B A 곱하기 B라고 이렇게 써야 되네. 그랬더니 결국 A가 하나, 둘, 세 개 있어서 A를 세제곱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B도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B가 세제곱 됐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지금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지수가 분배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네. 됐니? 용빈아 이해되니? 자, 그러면 그럼 이런 애가 누가? A,
B분의 N제곱도 A의 N제곱에 B의 N제곱. A, B분의 4제곱이라고 하면 A분의 B가 몇 번 곱해지는 거니까? 4번이 곱해지는 거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생각했을 때 분모 분자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보면 그냥 A가 4번 곱해져 있는 거고 B가 몇 번 곱해져 있어? 4번 곱해져 있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래서 지금 3-1번 문제. 자, 확인 3-1번 문제. x의 세제곱에 y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야. 자, 그러면 지수가 분배되는 거라고. 지수가 분배되는 거야. 그럼 야, 지금 여기서 또 지수가 또 딸렸으니까 또 헷갈리겠지? 자, 한 번만 더 할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a 제곱 b의 세제곱이라고 했어. 요거의 전체 4제곱이래. 그러면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a 제곱이 몇 개? a 제곱 b 세제곱이 몇 번? 4번 곱해진 거잖아. 4번.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이유로 이번엔 a의 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니까 a의 몇 제곱이 된다고 하는데 8제곱. b의 세제곱도 몇 번 있어? 4번 있으니까 아니 곱하기는 우리가 뭐 할 거니까 더하기 할 거잖아. 근데 3이 지금 몇 번 더해진 거야? 4번 더해진 거잖아. 3, 4, 10이라고. 보니까 얘랑 얘랑 분배되면서 지수의 곱이 되는 거지 지금. 분배돼도. 그럼 얘도 봐봐. 분배했으니까 x의 몇 제곱이 돼? 9제곱. y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6제곱. 자, 두 번째. 자, 3x의 4제곱의 전체 제곱이 돼. 그럼 3x 4제곱의 전체 제곱이면 자, 얘를 분배했을 때 3의 제곱이 되겠지? x의 8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3의 제곱 같은 경우는 계산이 가능하잖아. 3의 제곱은 9니까 얘를 갖다가 9x 8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3번. 자, 3번에서 a제곱 b의 5제곱 a제곱분의 b에 대해서 전체 5제곱. 그럼 5제곱 분배하는 거니까 분모는 a의 10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는 b의 5제곱이 되는 거고. 자, 4번. 자,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2의 전체 4제곱인데 자, 마이너스를 짝수분 곱한 거지. 마이너스를 짝수분 곱한 거니까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며 지수 분배해주게 되면 a의 12제곱이 될 거고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의 4제곱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라고? 1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됐니? 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27페이지. 자, 페이지 27쪽에 대표 1번. 유형 1번. 대표. 자, 1번부터 다음 중 옳은 것은 a의 세제곱에 곱하기 a의 4제곱이 a의 12제곱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a의 12제곱이 되면 안 되고 밑이 같은 것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의 덧셈이니까 얘는 a의 7제곱이 됐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a의 4제곱에 곱하기 b의 제곱이 a의 6제곱인데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쓰기에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밑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밑이 달라. 계산이 안 되지. 밑이 달라서 계산이 될 수가 없고 3번 자, 7 곱하기 7의 세제곱 곱하기 7의 4제곱 요거를 계산한 것이 지금 7의 7제곱인데
아니 얘는 지금 지수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1은 생략할 수 있어.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4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7의 7제곱이 아니라 뭐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7의 8제곱이 됐어야 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x의 세제곱의 전체 5제곱이면 얘는 지금 x의 3 곱하기 5라고 해서 곱셈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얘는 x의 15제곱이 됐어야 돼. 그래서 얘도 틀렸지. 자, 5번. 5번이 답이겠네. a의 5제곱에 전체 4제곱이고요. 곱하기 b제곱에 전체 세제곱이면 a는 a끼리 계산이 돼야 되고 b는 b끼리. a는 5, 4, 20.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냥 옆에다 붙일게. b의 2, 3은 6제곱. 돼야 돼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와. 16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서 2-2번으로 오세요. 2-2번. 자, a의 7제곱에 아니구나. 2의 7제곱이구나. 자, 2의 7제곱 나누기 2의 a제곱이 16이 됐고 2의 5제곱에 나누기 2의 b제곱이 8분의 1이 됐대. a, b를 구하고 a 더하기 b를 해달라 했는데 자, 우리 지금 뭐 할 수 있냐면 밑이 지금 같을 때는 지수법칙을 쓸 수 있는데 이 16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내가 뭘로 볼 거냐면 16이 2의 4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이 2의 7제곱에 나누기 2의 a제곱이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수끼리의 뭐만 보면 돼? 뺄셈. 자, 7에서 a를 뺐을 때 밑이 이미 다 같으므로 너의 값이 4가 돼야 되는 거야. 밑을 다 통일시켰잖아. 항상 기본은 밑의 통일이에요. 항상 모든 지수법칙의 기본은 밑의 통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어? 3. 선생님 분수인데요. 역수관계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8분의 1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이게 2의 세제곱분의 1인데 2의 세제곱분의 1이면 밑이 2가 아니라 2분의 1인 거잖아. 2가 밑이 아니라 밑이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밑을 통일시키려면 얘를 역수관계를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그랬었지. 그럼 얘를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야? 2의 5제곱에 나누기 2의 b제곱이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라고 쳐다봐도 괜찮다고. 이렇게 봐도 된다고. 자, 그럼 너를 계산하면 5에서 b를 뺐더니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b 값이 8이 돼야 돼.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11. 되셨죠? 자, 오늘 나누기 한 것 중에 어려운 건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역수인 거 그거 하나야. 그 다음에 지수가 0일 때는 무조건 1 나온다는 거. 그건 무조건 외워야 돼 얘들아.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과제는 29페이지까지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과제는 페이지 29까지. 페이지 29까지 하시고요. 이 과제를 하시고서 내일이 며칠이야? 오늘이 25일이니까 8월 26일 수요일이죠? 네. 저녁 12시까지 아니야 1시까지 그 전에 해서 보내세요. 1시 전까지. 네, 과제를 하셔서 개인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알겠죠? 이거는 개인톡으로 할 텐데. 대답 좀 해줘 이제. 네. 이건 대답해줘. 네. 네. 그리고 선생님, 오늘 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시고. 알겠지? 네.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 안녕히 계세요. 공부하시면